유신의 영화를 만지다. Baby, you give me ice and fire. You're giving me wind and rain. You're some kind of butterfly. 네, 영화를 만지다 유신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영화 다음 소입니다. 이 정주리 감독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스타라고 할 수 있죠. 배두나 씨가 주연을 맡았고 또 김시은 씨가 주인공 소희 역할을 맡아서 열연을. 이 정주리 감독은 2014년도에 도이아라는 영화의 각본과 감독을 맡아가지고 화제가 됐던 감독입니다. 그때 도이아에도 영남 역할을 배두나 씨가 했었고, 그 주인공 도이 역할을 김세론 씨가, 용화 역할을 송세벽 씨가 맡았던 그 영화였는데,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희라는 작품, 2023년 올해 2월 8일 날 개봉을 했고요. 그리고 15세 관람가. 현재 사실은 좀 이 관객 수가 많이 생각보다 영화의 완성도보다 관심도보다 좀 적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많은 유튜버들, 평론가들, 많은 분들이 노력하셔서 그래도 5만 명을 돌파해서 2월 19일 기준으로 66,241명, 그 중에는 저도 아직 포함이 안 됐겠네요. 2월 19일 기준이니까 저는 어제 봤거든요. 어제 부천시의 CGV 소풍에서 도보로 걸어가가지고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이제 제 본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회 고발 영화나 사회의 그 아주 낱낱이 밝혀지는 실체, 그런 그 어둡고 더러운, 정말 숨기고 싶은 그런 영화들을 사실 좀 피해 왔습니다. 안 그래도 제 삶이 좀 최근에 좀 퍽퍽하고 많은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다큐나 이런 것들도 보고 싶어도 좀 참고, 오히려 이렇게 마음이 안 간다 해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최면을 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영화 다음 소희는 왠지 꼭 봐야 될 것 같아서, 뭐 저의 얘기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저의 가족의 얘기가 될 수 있겠고, 내 친구, 내 지인,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역시나 영화를 보고 나서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러닝타임이 138분인데 정말 깊은 아픔을 느낄 수가 있었던, 그 실제 모티브가 됐던 그 사건의 그 희생자 의 아픔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 겉도는 아픔의 실체를 외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배두나 씨는 워낙 뭐 데뷔한 지도 오래됐고 연기가 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배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제작 규모가 크지 않은, 이제 이 영화 다음 소희는 제 기사를 보니까 손익분기점이 한 30억이 아니라 30만 이었던 걸로 아는데,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이런 영화에도 참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주연을 맡은 김시은 씨도 그 모티브가 됐던 사건의 주인공인 소희 역할을 좀 어색해서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프로급으로 정말 막 열연을 했다면 오히려 그런 공감하는 마음이 좀 덜했을 수 있는데, 약간 좀 어색하고 진짜로 일반인 같은, 정말 여고를 다니고 있고 현장 실습을 나온 학생과 같은 그런 느낌이 오히려 어설픔에서 느껴져서 오히려 더 가슴이 좀 더 시렸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 인턴신문 뉴커에 리뷰 기사를 먼저 올렸는데 어제 타이틀을 영화의 성지 다음 소위 현실 공포 영화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이 사회성 있는 정말 우리의 얘기를 다룬 영화를 왜 하필이면 현실 공포 영화라고 표현을 했느냐?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니까. 예. 비극이 현실이고 현실이 비극이고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다. 나는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고 살고 있으나 우리도 다음 소위 그 소위의 그 범위에서 멀게 벗어날 수 없었던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도 78세에 돌아가셨는데 담배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아버지가 담배 많이 피시고 술 많이 드시면은 왜 저러시지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니까 근데 얼마나 퍽퍽하고 삶이 그 직장 생활이 힘들고 그랬을까. 예. 그걸 이제 다른 데서 위로받고 뭔가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담배나 술을 더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70세에 위기가 왔고 큰 수술을 많이 하시고 그래도 가족들의 그런 힘으로 더 그 의사가 말한 것보다는 더 사셨는데 그래도 아직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더 그 삶의 의지는 정말 강하셨거든요. 네, 평생을 노동자로 사셨고 명예퇴직을 하신 뒤에도 그 이외에도 뭐라도 소일 거를 찾아가지고 정말 부지런함과 성실함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정말 뭐라도 해가지고 자식들,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항상 텃밭을 일구시고 지금은 이제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지만 정말 평생을 노동자로 산 거죠.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남매, 저희 형도 뭐 노동자로 살고 있고, 저희 형수도 노동자고, 제 조카도 노동자고, 이제 학생들인 어린 조카들도 커서 이제 어딘가에서 취직해서 일을 하겠죠.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우리의 얘기, 나의 이야기, 우리 주변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귀신이나 뭐 악마가 나오거나 좀비가 나오거나 그런 뭔가 예상치 못했던 공포 영화를 봤을 때 느끼는 공포와 이 현실의 잔혹함에 대한 이런 그리고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고자 외면하고 있는 이 진실에 대한 이야기가 진정으로 우리에게는 공포스러운 영화가 아닌가. 최근에 제가 좀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오늘 이제 새벽 1시까지 방송하고 계속해서 이제 목이 따끔따끔해가지고 지금 이제 종합감기약을 하나 먹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시청자분들하고 업데이트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지금 제가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간이 무려 새벽 4시 30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제 다음 소위를 보고 와서 마음이 좀 심란하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가늠할 수 없는 그래서 잠깐 이제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이제 싱크대 밑에 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채를 썰어 가지고 무생채를 만들었는데 참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자 이제 영화 얘기로 가면 이 다음 소위는 그 LG U+ 고객센터 위탁 업체인 LB 휴넷의 현장 실습생으로 일하다가 2017년 1월 저수지에서 극단적을 선택을 했던 한 모 전주 특성화고 3학년 홍수연 양의 실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이면 지금 2023년이니까 3년, 4년, 5년, 5년이 좀 지났네요.
5년 전의 이야기인데 사건 당시에는 이제 뭐 다 그 이 홍수연 양을 힘들게 했던 회사 그리고 학교 이런 부당한 일들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었을 때 관리 감독을 해야 됐었던 그런 책임이 있었던 노동청과 교육청, 경찰 그 누구도 그 홍수연 양의 죽음에 대해서 물음표 왜 홍수연 양이 그 어린 나이에 현장 실습을 가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비극을 맞이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아무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알고 있었겠죠. 왜? 그 취업을 나가서 현장 실습을 하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니까. 이게 처음 사건이 아니니까. 이제 뭐 영화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이 학교와 회사는 이중 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마치 최저 임금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도 실제로 회사에서는 최저 임금도 주지 않고 인센티브나 이런 걸 약속해 놓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그런 정말 무책임하고 잔인한 짓거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 실습 나온 학생들을 다그치고 실적 때문에 모욕을 주고 그렇게 했던 팀장급도 결국은 나중에 이용당하고 버림받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지요.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이제 사건 때문에 그 야간 근무와 8시간 이상 근로를 금지하고 있었지만 콜센터에서 콜수를 못 채우면 또 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런 이유로 저녁까지 남아서 일을 해야 됐고 팀장급은 그걸 또 감시하고 체크하고 그래서 뭐 돈 줄 수 있다, 인센티브 준다, 월급 올려줄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경쟁을 서로 유도하고 다투게 만들어 놓고는 결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예전에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 저희 이제 큰 누나가 선물했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그 책에서 애벌레가 태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다가 뭔가 목표가 없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정말 높이를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벌레들이 쌓여 있는 탑을 발견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탑들이 많은 애벌레들이 서로 밟히면서 그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애벌레도 목표 저기가 뭐가 있을까? 뭐가 있는데 저 높은 곳에 애벌레들이 올라가려고 할까? 그래서 그 애벌레도 다른 애벌레를 받고 막 다른 애벌레는 떨어져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되고 결국은 번데기가 돼서 나비가 된다라는 얘기였는데 제가 이제 읽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좀 더 이렇게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 현장 실습에 나왔던 그 학생들이 이용만 당하고 노동을 착취당하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다치고 그러니까 몸이 신체가 다치는 것도 있지만 마음을 깊이 다치는 것도 또 너무나 아픈 상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반복되고 결국은 이 어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구나라고 좌절해버리는. 그리고 누군가가 그 상황에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떠나거나 고통받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결국 우리의 삶은 노동자의 삶은 일회용이구나.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배달 어플로 배달 시켜 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는 그 일회용품처럼 이 회사나 국가나 회사나 학교나 이런 곳에서는 돈 없고 백 없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일회용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또 그 조직 내에서도 하나하나가 결국은 일회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겠죠. 이 다음 소위에서 이제 배두나 그 형사 역할로 나오는 그 경찰 역할로 나오는 배두나의 대사가 있습니다. 차 속에서 자기 후배 경찰에게 하는 말인데, 힘든 일을 하면 존중받으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이나 한다고 더 무시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재벌이나 권력자나 정말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자기들 아쉬울 때 선거 때만 와가지고 손잡고 악수하고 그러잖아요. 한 표 찍어달라고. 근데 막상 자기가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뭔가 힘든 일이 있어서 만나려고 하면 정말 만나기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나 한다고 더 무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 같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 자신도 그런 노동이나 이런 걸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학교 다닐 때도 누군가 청소하고 있고 누군가 힘든 더러운 일을 하고 있으면 저렇게 되진 말아야지 라고 이렇게 혀를 차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근데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내가 뭐 다치거나 아프거나 집안이 망하거나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과연 우리는 안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다음 소위는 남의 이야기,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우리의 이야기다. 그리고 이 다음 소위를 극장에서 보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씻고 나서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또 다른 소위가 있다. 너도 소위야. 너도 소위였어. 네가 아무리 부인해도 너도 결국 소위야. 네가 권력자가 아닌 이상, 재벌이 아닌 이상, 뭐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똑같은 소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실제 이 모티브가 됐던 사건의 희생자 홍수연 양이 하늘에서 만약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 5년이 지났지만 세상은, 어른들은 변함이 없구나. 홍수연 양이 살아 있었다면, 5년이 지났다면 한 20대 중반이 넘어갔을 텐데 변함이 없구나. 최근에 이제 지난해 헬로윈 데이 때 이태원 참사, 그리고 몇 년이 지났지만 세월호 참사. 변함이 없구나. 세상은, 어른들은 그 큰 희생, 그 큰 비참한 참사를 겪어도 변함이 없구나. 이러한 상황인데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노동자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탄압의 대상으로만 알고 있고, 정작 노동자들의 죽음과 고통은 외면하고, 기업이 존재하고 기업이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동자들의 노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대가를 기업에서는 지급했다고 하지만 그 노동자의 정말 노동의 가치만큼 대가를 지급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영화 속 그 주인공 소희의 일터, 공식적으로 종사자 40만 명, 비공식적으로 200만 명까지 추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콜센터, 저도 이제 어제 영화 보고 와가지고 이 휴대폰 그 데이터 그 인터넷 속도 때문에 이제 콜센터에 연락을 했는데 그냥 뭐라 형언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터넷이 안 되거나 뭐가 문제가 있으면 항상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했는데, 우리는 답답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결국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위치를 바꿔서, 그러니까 콜센터에서 일하기 전에 그 지금 비공식적으로 200만 명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콜센터에 취직하기 전까지는 똑같은 입장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인터넷이 안 되고 뭐가 안 되면 뭐 하려고 하는데 답답해가지고 고객센터에 소리 지르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소위가 소위에게 또 소위가 소위에게 악순환이 되는 그런 충분히 정부와 기업과 우리 모두가 노력하면 이런 안타까운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막을 수 있었지만 이태원 참사도 매년 했듯이 기본적으로 그 골목에 질서 유지를 하는 인력만 배치해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곳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죽는 그런 참사는 없었을 것인데 그런 참사가 그 이 노동의 현장 회사 이 현장 산업에서 뭐 육체적인 노동을 하든 정신적인 노동을 하든 계속해서 되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나 큰 기업들이 산재에 대한 책임, 그런 중대 재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청에, 재하청에, 위탁 업체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꼼수를 부려서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거를 정부에서 모르겠습니까? 네. 이 다음 소위에서 나오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교육부가 모르겠습니까? 교육청이 모르겠습니까? 예,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외면하는 거죠. 그게 편하니까.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난 몰라. 나도 지금 살기 힘들어.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너 때문에 힘들어. 왜 그래가지고 우리까지 힘들게 만들어? 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니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손잡고 길을 가다가 나이 드신 분들이 청소하거나 뭐 힘든 일을 하고 있으면 그런 말을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예. 그 말을 하는 어머니 아버지도 노동자고 그 부모도 노동자였고, 예, 정말 권력자나 재벌이나 정말 누가 봐도, 예, 정말 있는 사람들 빼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언제든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 힘들고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우습게 쉽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모나 가까운 사람들, 어른들이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바람에 결국 어린아이들도 저렇게 노동하고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해도 되는구나.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 다음 소위는 현실 공포 영화다. 계속해서 알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알면서도 대놓고 무시하는,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노동자와 농민, 장애인,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그 관심은 없고 있는 사람들 배 두드리면서 그냥 놔둬도 잘 먹고 잘 사는 대기업이나 많은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법인세 깎아주고 종부세 깎아주고 온갖 세금을 다 깎아주고 모든 그런 제한을 다 풀어주고 하는데, 없는 사람에게는 뭐 속상해서 마시는 소주, 맥주 가격 폭등하고 겨울에 추워서 틀어야만 되는 가스비 폭등시키고, 이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계속 야금야금 올려가지고 에어컨을 켜야 될 한여름에는 이제 무서워서 전기 그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 수 없는 정도가, 이게 현실 공포 영화죠. 국민 다수를
행복하게 그리고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뽑아놓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진정한 현실 공포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뭐 또 시간이 가면 또 다음 소위 그런 다른 또 노동자나 그런 희생자를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로 뭐 최근에 뭐 SBS에서 방영하는 모험 택시 시즌 2가 되고 있는데 이재훈이나 여러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응징하는 그 죄값을 치룰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걸 하는데 진짜 저런 모험 택시 응징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 거고 사실상 현행 법을 통해서 정말 사회적인 약자나 힘든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고 지켜줘야 될 경찰, 검찰, 법원이 죄를 만들어내고 억울하다고 호소하면 죄를 만들어내서 입을 막아버리는 이런 공포영화 같은 세상에서 지금의 소위, 다음의 소위, 앞으로의 소위에게 대한민국은 정의로우니까 살만하다. 너희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하게 뭐 부자는 아니더라도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요즘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왜 젊은 사람들 장가를 안 가냐? 니들이 장가를 안 가니까 국가가 위험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뭐 과거에는 그냥 애 키워야 돼. 애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에서 그냥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부당한 그런 불행한 일을 겪어도 그냥 참고 이겨냈거든요. 부모니까. 근데 지금은 자식을 많이 낳지도 않고 부모들 입장에서도 굳이 애들이 힘들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뼈 빠지게 남을 위해서라고 좀 그렇긴 한데 결혼해서 그렇게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또 많은 그 부모님들은 잘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겠지만 사회 현실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일단은 행복하게 살려면 두 사람이 바르게 자라야 되고 그 다음에 돈도 바르게 살 만큼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도 똑바르게 자라야 되고 바른 애야 되고 그리고 변수, 교통사고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뭐 직장이나 이런 데에서의 사건 사고가 없어야 되고 이러려면 이렇게 그렇게 살 가능성이 점점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인격체로서의 존중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느냐. 현실적으로 지금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노력하면 충분히 다음 소위를 막을 수가 있다.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의 이 콜센터가 있으면 이 콜센터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 실습생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도 안 주고 인센티브도 안 주고 부려먹는 시스템을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그리고 그 공익제보자에 대해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걸 막는다면 그 다음에 강력하게 제재한다면 저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과연 지금은 저렇게 안 하고 있느냐? 더 처절하게 위탁업체 뭐 그 다음에 하청에 재하청, 제재하청 해가지고 자기들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학교 측에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숨길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곳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만 하고 있겠죠. 정작 다음 소위가 나오지 않게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될 시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실 공포를 다룬 영화지만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 특히 극장에서 이런 영화를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또다시 이런 의미 있고 많은 사람에게 깊은 숨겨진 아픔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영화들이 계속해서 제작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다음 소위를 보는 거는 세상이 쉽게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위구나, 내가 소위구나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조금씩 이런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그런 회사의 노동자 착취나 함부로 대하고 마치 일회용품처럼 대하는 그런 국가와 회사와 학교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씩 바뀌면서 또 그런 생각이 반영돼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그런 노력을 하게 되고 입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냥 법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나 이런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우리가 큰일 난다라는 생각으로 또 다른 소위가 당장에 사라지길 바라는 거는 꿈이겠지만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그리고 지금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또 다른 소위 성별에 상관없는 그런 아이들이 혼자 고민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실습 관련된 노동 착취와 노동 문제에 대해서 이걸 신고할 수 있고 정말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신고 센터를 공동으로 운영을 해서 바로바로 가서 단속을 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그냥 정말 이룰 수 없는 거겠죠. 왜냐하면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고 노동자의 그 눈물과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짜내서 자기들의 이익을 얻는 상당수의 그 대가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 이렇게 죽거나 산재 일어나고 다치면 시간 지나면 잊혀진다. 그리고 그 다음 소위 나오지만 그 사망한 당사자에 대한 안 좋은 헛소문들을 다 내가지고 그 유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회사와 합의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방법도 저는 중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인을 능욕하고 모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자, 제가 지금 몇 분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벌써 새벽 5시가 다 돼가네요. 다 됐네요. 자, 오늘은 유신의 영화를 만지다 영화 다음 소위 정주리 감독 배두나 김시은 주연의 다음 소위를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는 노동자입니다. 노동자인 게 부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노동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돌아가고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노동자인 거를 부끄러워할 때 우리 스스로가 비참해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됩니다. 노동자가 대우받는 세상,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세상. 왜? 우리 모두는 노동자니까. 대통령도 노동자고요.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도 노동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를 벌고 재산이 얼마고 얼마나 뭐 그런 걸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모두가 노동자입니다. 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유신 영화를 만지다 두 번째 편이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영화 리뷰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신 영화를 만지다였습니다. 야, 음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